네, 이번 시간에 현대모비스 종목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이 그 로봇 물류 쪽 관련된 종목이더라고요.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그리고 최근에 그러니까 약간 시가 세대가 변했어. 예, 뭔가 엄청 날라갔네. 얘는 뭐냐?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해서 4,600원에서 찍고 와, 진짜 많이 갔다. 이제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선반영해서 올라간 거죠. 올라간 게 900% 날라갔네요. 아유, 이렇게 많이 날라갔냐? 하니까 로봇 물류 쪽 관련된 종목. 거래량 동반되면서 쫙 올랐네. 야, 근데 현대 무백 쓰면 잠깐만. 현대 무백 쓰면 저거야? 현대 쪽인가? 봅시다. 현대 무백스 지분 쪽을 한번 봅시다. 지분이 하나. 현대 엘리베이터 정영선 정이니까 네. 그러면 현대 쪽이 있네. 그치? 아이고 그렇고 지금 급등을 해줬습니다. 캔들도 유성형 캔들 나왔는데 급등해주고 의미 있게 움직였네. 잠깐만 여기 아마 그 이날 금요일날 로봇 관련된 거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네, 이 영상 공개되자 로봇 묻는 종목들 일제히 불기등.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공개 아틀라스 물구나무 영상 화제 현대차 그룹 LG CNS 그래? LG CNS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종목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쪽이 당장 수익을 내는 기업은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또 한국은 공장 자동화 물류 시스템 쪽으로 해가지고 은근하게 돈을 벌긴 벌 거예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오토에버 이때 29.97%, 현대모백스 22.42%, 현대모비스 15.29%,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밸류체인 전반이 이날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LG그룹 역시 LG와 LG CNS 주가가 각각 4.11, 4.87. 근데 LG 쪽은 4%밖에 안 올라갔는데 현대차 쪽은 많이 올라갔다. 그치? 근데 현대차 쪽에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 있잖아요. 뭐 로봇 도입해 갖고서 물류 자동화라든지 피지컬 AI 쪽 진행하는 부분 그게 되게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다른 이제 로봇 개발 회사들보다는 네 진짜 현실적으로 또 잘 적용할 할 듯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런 거 있잖아요. 뭐 춤추는 로봇 많이 나오죠. 중국 로봇들 보게 되면 막 나와서 춤도 추고 뭐 달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나름대로 공장에 적용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로봇들이 진짜 중요한 거죠. 뭐 물건 나르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들. 그것이 이제 물류 로봇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쪽의 그룹사들이 이쪽 비즈니스 모델로서 진행을 한다면 당연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긴 합니다. 많이 올라왔다가 뭐 노봇 관련된 소식 나오면서 다시 한번 2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노봇 쪽도 한번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PBR은 25.97는 퍼는 251. 아니 저기 퍼가 300이야. 와.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살짝 소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현대무백스 단순히 공장 자동화 회사라기보다는 더 정확히는 로봇 기반 물류 자동화 스마트 물류 자동화 기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현대무백스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공장 안이나 물류 센터 안에서 물건이 이동하는 흐름을 자동화해 주는 회사입니다. 즉 생산 설비 자체를 자동화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원재료가 들어오고 부품이 이동하고 제품이 보관되고 출고 위치로 이동하고 창고 안에서 자동으로 분류되고 로봇이나 자동 창고가 그 흐름을 처리하게 만드는 회사 이쪽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조금 더 정확히 하면은 로봇을 활용한 물류 자동화 기업입니다. 여기서 로봇, 그쵸? 스마트 팩토리 안에 내부 물류 자동화 기업. 그러면 이 회사 뭐 이 로봇 쪽이라는 회사는 알았으니까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우선 재무제표까지 잘 받쳐준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럼 돈도 벌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만약 펀더멘털이 괜찮다고 한다면 그러면 괜찮지.
미래 산업에다가 펀더멘탈까지 받쳐준다고 한다면 우선 자산 쪽부터 볼까요? 어디냐? 제7개. 네, 이거 단위가 원이지. 2,834억 원. 부채는 1,231억 원. 자본은 1,600. 자본이 더 많죠. 이 잉여금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잉여금은 왜 왔다 갔다 하지? 자본금 쪽은 크게 변한 게 없고 이 잉여금이 약간 줄어들죠. 돈을 버나 볼까? 영업수익은 2,678억 원, 3,413억 원, 3,939. 근데 영업수익이 되게 높은데? 그리고 매출 총이익도 증가하고, 매출 총이익 잘 증가한다, 야. 매출 총이익 증가하는 건 괜찮을 것 같다. 영업이익도 플러스인데? 영업이익이 플러스요? 41억, 245억, 1,802억. 지금, 죄송합니다. 245억, 182억이죠.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 눈이 아픈가 보다. 그리고 순이익도 플러스요? 야, 뭘 이렇게 좋냐? 42억, 269억, 112억, 로봇 물류 쪽인데 돈 잘 번다? 근데 영업활동형 그러면 마이너스인데? 이거 뭐 일시적으로 영업활동은 마이너스는 나올 수는 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이자의 지급 이런 부분, 그다음에 법인세 납부 이런 거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여하튼간에 뭐 재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로봇을 활용한 물류 자동화 기어, 스마트 팩토리 안에 내부 물류 자동화 기어, 공장 자동화, 제품을 만드는 생산 공정 자체를 자동화한다. 물류 자동화, 물건을 옮기고 보관하고 분류하고 출고하는 흐름을 자동화한다. 로봇 자동화 관련된 이야기 있고, 왜 로봇 물류 자동화 기업이라고 봐도 되나라고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무인 이송 로봇, 자율 이동 로봇, 로봇 제어 시스템, 창고 제어 시스템, 창고 관리 시스템, 자동 입출고 창고 시스템. 좋아. 야, 이쪽이 좀 뜨긴 뜰 것 같긴 한데 이 조합이면 단순 설비 업체가 아니라 로봇 물류 자동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로봇 제어 시스템입니다. 로봇 한 대가 움직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여러 대의 로봇이 같은 공간에서 움직일 적에 어떤 로봇이 어떤 작업을 먼저 할지, 어떤 경로로 이동할지, 서로 충돌하지 않게 어떻게 제어할지, 창고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할지, 전체 작업 효율을 어떻게 높일지 이걸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핵심은 로봇 하드웨어, 물류 소프트웨어, 현장 통합 설계.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좋은 거지 뭐. 투자 관점에서 왜 주목할 만한가?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뜨는 테마로 연결됩니다. 그쵸? 로봇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무인화, 인건비 절감, 제조업 자동화, AI 기반 운영 최적화, 인공지능, 2차전지 반도체, 식품, 화장품, 이커머스, 물류 자동화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미래 가치라 선반영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단순히 로봇을 만든다 보다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현대 모백스는 그 지점에서 실제 창고, 공장 물류 현장에 들어가는 산업용 자동화 기업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다만 이렇게 봐야 합니다. 현대 모백스를 너무 휴머노이드 로봇 테마처럼 보면 안 됩니다. 이 회사는 사람처럼 걷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물류 현장에서 돈 되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테마는 화려한 휴머노이드보다 덜 자극적일 수 있지만 오히려 산업 적용성은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 모백스는 로봇을 전시용으로 만드는 회사라기보다 창고와 공장 안에서 실제로 물건을 옮기고 분류하고 보관하는 로봇 물류 자동화 회사라고 봐야 합니다. 핵심은 로봇 자체보다 여러 로봇과 자동 창고 설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움직이게 하는 제어 기술입니다. 최종 판단. 네, 현대모백스는 로봇 물류 자동화 기업이고 조금 더 정확히는 AGV, AMR 로봇
뭐 이게 이제 여기 있었죠. 무인 이송 로봇, 자율 이동 로봇, 자동 창고, 창고 제어 시스템, 로봇 제어 시스템, 물류 SI를 묶은 스마트 물류 자동화 기업입니다. 따라서 요즘 시장에서 로봇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쪽으로 수급이 붙는다면 관심 종목으로 체크할 만한 회사입니다. 다만 실제 투자 판단에서는 주가 테마보다 신규 수주 그러니까 이건 그렇고 여하튼 간에 근데 제가 이 회사 좀 살펴봤는데 이 회사 뭐 재무는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진 않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어디가 안타깝냐면 다 괜찮아요. 뭐 재무 상태표도 나쁘지 않고 포괄손익계산서 쪽도 다 뭐 영업이익하고 순이익도 다 흑자 괜찮아. 근데 현금흐름표에서 2025년 회계년도가 네, 영업활동연그램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2024년도 회계년도에서는 551억이 플러스였는데 영업활동현금은 2025년에서는 14억 나왔거든요. 손실, 마이너스. 근데 이제 그게 원인을 보니까 법인세 납부 쪽하고 이자의 지급 쪽 거기 계정이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가요? 요거 현금표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요거 하나만 좀 체크를 해주세요. 따라라라. 네, 이 현금흐름표 하나만 보면 위험 신호라기보다는 영업 현금 창출력이 일시적으로 약해졌고 세금 납부 타이밍 때문에 최종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찍힌 상태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법인세 때문만이라고 보면 조금 부족합니다. 이게 왜 발생할 수 있나? 현대모백스 같은 물류 자동화 프로젝트 수주형 기업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주는 잡혔는데 현금 회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매출은 인식됐지만 매출 채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재고, 선급금, 외주비가 먼저 나갈 수 있습니다. 전년도 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올해 현금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의 공정률과 대금 수령 시점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는 손익계산서 흑자, 현금 흐름도 항상 좋다가 아닙니다. 특히 프로젝트형 기업은 이익은 찍히는데 현금은 나중에 들어오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괜찮은가요?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한 해 영업활동 현금이 많아서 14억 원 나온 것만으로 심각한 문제라기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마이너스 규모가 크지는 않다.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은 여전히 플러스다. 법인세 납부 영향이 크다. 손익계산서상 흑자라면 본업 자체가 적자 구조는 아니다. 다만 안심하고 넘어갈 항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 551억 원의 플러스 흑자였고 2025년도에 마이너스 14억 원의 손실로 급감했으니까 영업에서 그래서 방송용으로 이야기 결론 방송용으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현대모백스 재무제표를 보면 손익은 나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흑자이고 재무상태표도 크게 무너진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현금흐름표에서 2025년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부분은 체크가 필요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법인세 납부가 크게 빠지면서 최종 현금흐름이 마이너스가 된 구조입니다. 다만 더 중요한 건 2024년에 비해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자체가 크게 줄었다는 점. 그래? 그래서 이건 위험하다라기보다 프로젝트 수주형 기업 특성상 현금 회수 시점, 매출채권, 계약자산, 운전자본 변화를 같이 봐야 하는 구간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최종 판단. 지금 현금 흐름표만 놓고 보면은 재무가 나쁘다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정확히 표현하면 이겁니다. 손익은 괜찮지만 2025년에는 현금 전환력이 약해진 구간입니다. 특히 현대모백스처럼 프로젝트 수주형 물류 자동화 기업은 앞으로 수주잔고가 실제 매출과 현금 회수로 잘 연결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다음 체크 포인트는 매출 채권 증가, 계약 자산 증가, 재고 증가, 영업
현금 흐름 회복 여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것만 물어볼게요. 이 회사가 보니까는 이게 로봇 물류 자동화 회사인데 근데 재무가 나쁘지가 않아. 원래 이쪽에 재무가 원래 나쁘지가 않나? 뭐 그렇게까지 뭐 많이 버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재무가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게 약간 스마트 자동화 쪽 스마트 공장 자동화 쪽의 기반으로서 한 것 같긴 한데 이 회사의 그 고객사가 혹시 그룹사 아니에요? 그룹사 쪽이 고객사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큰 고객사 있나요? 이 회사의 그 매출 대상 고객사가 어느 쪽일까요? 좀 대표적인 기업들 이야기해 주실래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보통은 이제 그룹사 차원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뭐 해외 프로젝트도 있고 실제로 성장성이 있는 그런 수주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여기까지만 봅시다. 야, 프롬프트 이렇게 냈구나. 잘했다, 야. 네, 사용자님 잡으신 의심 포인트가 정확합니다. 이 회사는 현대그룹 계열사라서 그룹 내부 물량만 받아서 버티는 회사인가 봐야 하는데 제가 교차해서 보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현대모백스는 그룹사 기반은 있지만 핵심 성장 사업은 물류 자동화 매출은 그룹 내부 의존형이라기보다 대외 고객 수주형 사업에 가깝습니다. 특히 하나증권 자료에서 현대모백스의 사업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물류 자동화 100% 대외 매출이다. PSDF 승강장 안전문 승강장 안전문 100% 대외 매출 시스템 통합 100% 대외 매출 그래? 이 회사의 고객사는 어느 쪽인가? 현대모백스의 고객군은 크게 이렇게 나뉩니다. 2차전 여기도 하고 있어? 2차전지 배터리 ESS 사부분이 다양하다. 방송용으로 이야기한다면 현대모백스는 현대그룹 계열사라서 그룹 내부 물량만 받는 회사라 보면 안 됩니다. 더 정확히는 그룹 기반은 있지만 핵심 성장축은 물류 자동화 사업 핵심 성장축인 물류 자동화 사업은 외부 고객 수주형 사업입니다. 아, 여기라고? 대표 고객군은 2차전지, 배터리 소재, 타이어, 식품, 화장품, 가전, 유통, 택배, 중앙물류센터. 그래? 그럼 괜찮다는 얘기네. 사용자님 판단처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 그룹사 SI 회사라기보다는 현대그룹 기반을 가진 물류 자동화, 로봇 자동화 수주 기업입니다. 특히 매력 포인트는 실제 고객사가 있음, 실제 수주가 있음, 해외 프로젝트 있음, 로봇 자동 창고 제어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음, 재무가 완전히 망가진 테마주 구조는 아니다. 다만 조심할 포인트는 프로젝트형 수주 산업 이익률 변동. 정리하면 현대모백스는 그룹사 일감 회사라기보다 현대그룹 기반을 가진 대외 물류 자동화 수주 기업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괜찮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올라왔죠. 지금 뭐 외국인들 비중도 올라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 최근에 거래량 좀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좀 물량도 좀 들어오고 있고 차트는 좀 예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플래그 패턴이죠. 다만 이제 좀 변동성 크다. 그거는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추세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에 또 신저가 때리고서 다시 한번 반등 때려줬죠. 근데 빨리 올라왔다요. 종목 자체가. 네, 이렇게 좀 현재로서는 좀 빨리 올라온 모양새였습니다. 우선 뭐 차트는 좀 예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변동성 존재한다. 하지만 그래도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체크는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현재 밸류에이션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부분도 체크할 필요 있어요. 거기에 따른 뭐 투자금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보죠.
현대 모백스 종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